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12월 20일 월요일 실전 매매 정수 이용석입니다. 새로운 한 주가 시작이 됐습니다. 주말 동안에 새로운 거리두기가 시행이 됐고요. 코로나19 확진자는 6천 명대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주말적 특성과 눈이 내리면서 검사소를 찾는 사람이 줄어든 영향으로 보입니다. 또 유럽을 중심으로 오미크론 변이가 급격히 확산하면서 봉쇄 조치를 검토하고 있는 나라가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런 이슈가 주식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저희와 함께 잘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국내 증시는 FOMC 회의 결과가 시장이 예상한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으면서 불확실성 해소에 산타랠리를 조금은 기대해봐도 되지 않겠냐는 낙관론도 곳곳에서 나오고 있는데 오늘 시장은 파란불로 출발을 했습니다. 지금은 혼조세 나타내고 있네요. 현재 코스피 지수 0.91% 하락한 2,990포인트 나타내고 있고요. 코스닥은 0.12% 상승한 1,002포인트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월요일 시장, 오늘 시장, 네포텐의 종목에 궁금하신 분들은요. 전화번호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유튜브로도 신청받고 있습니다. 서희경제TV 실시간 라이브 방송으로 들어오셔서 댓글로 참여할 수 있고요. 노란톡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문자번호 샵 0082번으로 이정수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노란톡 입장도 도와드리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서희경제TV는 자본시장 통화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서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산업 중에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희경제TV, 서희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희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이정수 위원께서 시장부터 짚어주시겠습니다. 자, 시장은 박스권입니다. 지수부터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시장은 뭐 별일 없어요, 지금. 아침서부터 해서 살짝 밀려서 뭐 겁을 내신 분들이 있나 모르겠지만 뭐 지수 급락 나오는 거 아니고요. 전날 양봉으로 뻗으면서 좋은 모양을 보여줬다가 오늘은 좀 밀리는데 정상적인 흐름입니다. 이번 주 지나면 다음 주 화요일 날이 배당을 받을 수 있는 마지막 날, 28일까지 주식을 사야 돼요. 그래야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배당을 받을 종목들을 공략을 하거나 배당을 받을 주식이 있는데 그거를 그날 팔면은 배당을 못 받죠. 그래서 아마 이제 배당 관련에 대한 이슈들이 지금 나오고 있을 거고, 뭐 증권주, 조선주, 철강주, 뭐 보험주, 은행주, 전일날 강했었던 대부분의 대형주들은 배당이 좀 나오는 그런 이제 기업들인데 실적들이 괜찮아요. 그래서 왜냐면 코로나를 건너왔기 때문에 거의 코로나로 인해서 다들 안 좋은 상황, 그러니까 가장 안 좋은 상황들로 만들어졌다가 이제 그 부분을 이제 벗어나는 흐름들을 보여줬다. 물론 지금 또 다시 또 오미크론 때문에 또 난리가 날 수 있다 얘기가 나오지만 어쨌든 실적들은 다들 좋아진 거는 사실이고요. 그래서 IT서부터 해서 대부분의 업종들이 실적들이 좋아졌는데 그래서 지난주 요 금요일 날 여기로 양봉이 뻗치면서 마치 3,050을 곧 돌파할 것처럼 만들어졌지만 이거 쉽지 않다 그랬죠. 그래서 3,050은 그렇게 쉽게 넘어갈 거 그러니까 저기는 손바닥 뒤집기처럼 얼마든지 넘어갈 수 있는데 일부러 안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모양을 보면 이번 주 내내 이 박스권에서 놀 것 같아요. 일단은 뭐 저점 원래 박스권은 2,950과 2,900인데 지난주 얘네들이 만들어놨던 이 저점 자리 2,973자리 이 자리도 쉽게 안 깰 것 같습니다. 그래서 2,973자리가 게 없어요. 관망하고 노는 게 제일 좋은데 그래도 지금 뭐 보면은 게임주가 폭등을 하고 일부 종목들만 가죠. 게임주도 폭등하고 지금 IT 섹터들도 하나둘 플러스가 나면서 동지세미캠은 뭐 삼성과의 뭔가 이슈 때문에 움직이는 것 같고 나머지들 IT들은 폭등은 아니고 그냥 적당히 0.5에서 1% 정도 상승하는 종목들이 눈에 많이 띄긴 하는데 진짜로 가는 거는 아닐 겁니다. 3,050을 돌파하지 않고서는 그냥 이 정도 내에서 이 정도 바운드리 내에서 그냥 왔다 갔다 하는 박스권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코스피 2,973을 지지하는지 잘 관찰하시고 3,050이 돌파가 되면 좀 전략을 조금 더 일찍 세워야 됩니다. 근데 3,050을 돌파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안 벌어져요. 마찬가지 2,973도 이탈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안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구간에서 그냥 편안한 박스권이 진행이 되고 있다. 혹시나 해서 3,050을 돌파가 되면 그때에서는 신의 한 수를 열심히 보세요. 그러면은 신의 한 수에서 만약에 3,050을 돌파가 됐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는 이쪽을 사야 된다. 그러면 이제 그쪽 하면 되는데 돌파하는 건 내년에 보자고요. 3,050 돌파와 3,100 돌파는 내년장에서 그리고 1월 초장에서는 잠깐 여러분들 겁먹게 하려고 흔드는 것도 한번 있을 수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만약에 시장 흔들게 되면 배당락일인 29일과 그다음에 1월 초장서부터 잠깐 흔드는 2번 정도를 흔들 수 있는 타이밍이 나오는데 이 흔드는 게 하락장으로 내려가기 위해서 흔드는 게 아니고 더 크게 올라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떨고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그때에서는 싸게 사면 되는 거고요. 지금은 떨어질 생각 자체가 없어 보이니까 그냥 관망 정도의 느낌으로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래서 배당주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은행주, 보험주, 뭐 증권주 이런 애들 있잖아요. 이런 것부터 해서 뭐 조선주, 철강주도 있는데 그쪽보다는 모양이 좀 괜찮으면서 수급이 좋은 그쪽을 배당주를 공략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런 쪽으로 박스권 매매 전략을 세우시면 되겠는데 근데 배당을 굳이 받지 않으려는 사람들은 굳이 뭐 이 전략도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굳이 뭐 끌고 갈 생각이라면 그러니까 막 한 3개월 정도를 끌고 갈 생각이라면 배당주를 공략하는 게 좋고요. 한 일주일에서 2주일 정도 매매를 하려는 사람들한테는 별로 배당주의 매력은 없습니다. 그 부분은 오늘 공개 방송은 없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신의 한 수에서 다시 한 번 더 얘기해 드릴게요. 왜 그런지. 왜냐면 제가 여태까지 15년 동안 전문가 생활을 하면서 저는 회원들한테 배당주를 주질 않습니다. 왠 줄 알아요? 먹어봤자 그대로 뱉거나 그보다 더 빠질 거거든요. 더 빠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배당주를 굳이 그러니까 단타를 칠 거면 배당주 먹는 거 아니에요. 단타를 칠 거면 그냥 그러니까 배당 28일 날까지 주식을 사야 배당이 들어오잖아요. 그때 전까지 파는 게 단타가 유리하고 3개월 이상 끌고 가는 사람들은 어차피 흔들어봤자 올라갈 거니까 그런 사람들은 배당도 먹고 주식 수익도 내고 그러니까 두 가지를 이제 잡는 그래서 알도 먹고 꽁도 먹는 닭도 먹고 꽁도 먹는 뭐 그런 전략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어쨌든 오늘 시장 조금 지루할 것 같지만 시장의 위험성은 없는 것 같으니까 자 이렇게 체크를 해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은 박스권이다. 코스피 2,973자리가 저점, 3,050자리가 저항자리가 돼서 박스권 움직임 보일 수 있다. 이렇게 의견 주셨고요. 은행주, 보험주, 증권주, 배당주 공략하는 게 좋을 것 같다 말씀 주시면서 단기 매매하려는 분들은 배당주 매력은 없다고 이렇게 말씀 주셨네요. 잠시 후 종목 상담도 이어집니다. 전화번호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전병리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시장에도 여러분들에게 힘이 될 만한 표적 종목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네, 우선 지난주 표적 종목입니다. 네, 테스가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하나투자증권은 매수가 미도달했습니다. 아쉽게도 말씀 주시자마자 바로 올라갔었죠. PI 첨단 소재 1% 수익률 보고 있네요. 개별 종목 총 누적 수익률 560.7%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장 표적 종목 살펴보시죠. 오늘장 표적 종목 미래에셋증권입니다. 매수가 매매 전략 잠시 후에 확인해 보시죠. 자, 오늘의 표적 종목은 미래에셋증권입니다. 이 미래에셋증권도 배당을 220원인가? 200원인가? 그 정도를 주는데 좀 이따 확인해 보면 되죠. 배당을 줍니다. 매년 배당을 줬고요. 실적도 괜찮아서 올해도 당연히 배당이 나올 건데 배당이 엄청 크진 않아요. 배당 많이 주는 애들은 그러니까 적당히 4에서 5% 주면 많이 주는 거고요. 8%, 9% 준다 진짜 많이 주는 거고요. 물론 그 이상 주는 애들도 뭐 2,000개 중에 한두 개는 나오기는 하는데 어차피 배당 나길 날 그대로 떨어지니까 이제 그렇고 어쨌든 한 4에서 5% 주면 많이 주는 건데 얘는 한 2% 정도 줘요. 2, 3% 정도. 그러니까 2에서 3% 정도인데 그냥 기본은 줍니다. 왜냐면 0.5% 주는 애들도 있거든요. 배당을 0.5% 수익. 그다음에 1% 안 되는 애들도 꽤 있는데 그래도 2%에서 3% 사이면 적은 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 증권, 미래에셋증권 좀 이따 가격 전략을 드릴 건데 지난주에서도 하나투자증권, SK증권, 증권주 시리즈를 가지고 있죠. 증권주들이 바닥을 자리를 잡고 기가 외국인들과 얘네들이 많이 삽니다. 많이 사고 있다는 거는 내년장에서 내년이 됐든 내후년이 됐든 증권주도 한번 휘날레를 주겠다라는 건데 뭐 배당의 매력도 있고 그다음에 주가도 차트가 바닥에서 모양을 만들고 있고
지금처럼 시장이 이렇게 박스권에서 재미없게 움직일 거면 어차피 폭락은 없을 거니까 그러면은 이런 배당주들을 단기 매매적인 관점으로 들어가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라서 오늘 미래에셋증권 말씀을 좀 드렸고요. 위치도 만만하니까 수급도 괜찮으니까 좀 이따 가격 전략은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일 있었던 표적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자, PI 첨단 소재. 자, 폴더블폰 관련주 쪽 과거에 이녹스 첨단 소재, PI 첨단 소재, 덕산 네오록스 등등 추천했었던 종목이었고 그때 당시에도 수익을 잘 내고 했다가 다시 조정을 받아서 또 가지고 나온 종목인데요. 자, 차트를 보면은 모양을 뭔가를 만들고 있죠. 수렴형 비슷하게 만들고 있는데 물론 이게 여기서 다시 조정으로 이 박스권 저점으로 밀릴 수도 있겠죠. 지수가 2,900까지 밀리면. 밀리면 얘가 떨어져갖고 일로 떨어지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어차피 밀리면 다시 올라갈 거기 때문에. 그래서 수익 내는 데는 어렵지는 않은 종목이고 기관들이 매수를 계속 해주고 있기 때문에 괜찮다 말씀을 드린 거고 뭐 어제든 그저께든 저점에서 샀던 사람들 기준으로는 아침에 뭐 갭상승이 잠깐씩 나오죠. 그러다 튀는 건데 뭐 1% 수익이 났다가 밀렸다, 수익이 났다가 밀렸다. 지금도 500원에 샀던 사람들은 200원 밀렸으니까 다시 손실로 바뀌었겠지만 괜찮다라는 거. 그래서 지수가 크게 뭐 밀리거나 급락하거나 그럴 위험이 있으면은 저런 종목들도 밀리는 게 막 20%, 30% 밀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는 안 밀린다는 얘기예요. 지수가 이렇게 밀리면 완전 폭락 나오면 2,500까지 빠지면 PR 첨단소도 그런 식으로 빠지겠지만 지수가 지금 아무리 빠져도 2,900은 안 깨질 거고 2,900이 뭐예요? 지금 2,950도 안 깨질 생각이고 2,973도 안 내려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자리에서는 이런 패턴들을 갖고 있는 게 유리합니다. 모양을 만들고 있으니까 여기서 이렇게 N자형으로 한번 튈 수가 있거든요. 튈 때 한 절반 정도 차익 실현하고 나머지는 가져가도 되고 만약에 욕심이 없으면은 거의 다 99%까지 팔고 나머지 1% 남겨놔도 되고 하여튼 그래도 되는 IT 부품주 중에 하나 PI 첨단 소재 내년에서는 IT 섹터들이 다시 강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점에서 PI 첨단 소재 양호하게 드린 거니까 갖고 있으셔도 됩니다. 뭐 지금도 300원짜리, 뭐 지난주 500원짜리 거기서 거기죠. 자, 그러면은 급등명중한 종목 두 가지 정도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12월 7일 날 동훈하나텍부터 볼게요. 자, 지난주에서도 수익이 잘 난 상태에서 어느 정도를 파시고 나머지는 갖고 가도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지금도 잘 안 떨어져요. 이러다가 넘어가면은 그냥 IT주들이 강하다라 보면 되는 거고 나중에 다시 조정받으면 다시 싸게 사면 됩니다. 근데 이거는 일전에 여러분들한테 조금 비싸게 사서 수익률은 그래도 꽤 났어요. 17.7% 수익이 났는데 7,900원에 따라 들어가서 그러니까 절반 이상 팔았던 사람들은 조정받으면 나중에 만약에 조정받았고 7,500원 이하로 살 수만 있다면 수익률은 20% 넘게 날 수 있는 종목으로 바뀌겠죠. 그러니까 절반을 팔고 나머지를 가져가든 아니면 90%를 팔고 10%를 가져가든 그건 좋다 이거예요. 나중에 조정받으면 또 다시 이걸 사서 20%를 남겨 먹을 수 있는 좋은 종목이니까 조정받으면 잘 보시라는 얘기고 갖고 있는 분들은 일부 비중만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LX 세미콘, 실리콘웍스에서 이름 바뀐 거. 아직도 안 떨어지고 고점에서 저러고 있는데요. 시스템 반도체 지금 대장 역할을 하고 있는 4월 14일 날 작년입니다. 작년에 4월 14일 날 실리콘웍스란 이름으로 있을 때에서 28,800원을 추천했던 종목인데 447.2% 수익률을 달성 중에 있고 이미 신고가권에 가고 있는 종목이면서 비중은 많지는 않겠죠. 여러분들도. 비중은 조금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런 종목은 팔 때는 이미 수익이 많이 났으니까 하한가 맞으면 파면 됩니다. 하한가 안 맞으면 냅두면 돼요. 그냥. 그러면은 강한 종목은 부러지질 않아요. 이렇게 휘는 척을 했다가 다시 꼿꼿이 쓰고 휘는 척했다 꼿꼿이 쓰면서 계속 올라가는 경우들이 있어서 그래서 하나도 안 팔면 안 되고 이미 비중을 많이 정리하고 조금 남겨놓은 사람들은 하한가 맞으면 그냥 던지면 되는 거지만 하한가 안 맞으면 냅두면 계속 무럭무럭 자라나는 거기다 내년에서는 IT주들이 다시 주도주의 힘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장세가 펼쳐진다고 예상을 했기 때문에 그럴 거면은 이런 애들이 꺾이면 안 돼요. 대장이 꺾이면 밑에 있는 애들도 못 갑니다. 그래서 대장이 잘 버텨줘야 돼요. 그래서 이 대장이기 때문에 그 대장의 그 위용을 차트도 보여주지만 수급으로 봐도 외국인들이 안 던지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계속 사면서 쫙 고점에서 팔 수 있는 자신감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얼마나 좋은 호재를 갖다가 붙일 거면은 얘네들이 그 호재를 이미 준비하고 있겠죠. 뭔지는 그때 가서 나올 거고.
그럼 그때 가서 어마어마한 호재가 터지게 되면 개인 투자자들이 저걸 안 사면 안 될 정도로 어마어마한 호재를 터뜨리겠죠. 그러니까 그때를 생각해서 얘네들이 계속 사는 건데 그렇다고 여러분 신규 매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저걸 보면서 내년에서 저게 호재가 계속 시스템 반도체 쪽으로 여기저기 얘기들이 터지면서 계속 올라갈 거니까 저게 안 떨어지는구나. 그럼 여러분 뭘 생각해야 돼요? 반도체 장비, 시스템 반도체 그쪽 관련주에 LX 세미콘의 이 바닥에 있었던 이런 종목들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 그런 애들이 내년에서 얘를 따라갈 거니까 이런 식에 있는 종목들을 공략을 하시면 되는 거고 이거는 그냥 보유자의 영역이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의 표역 종목 미래에셋증권입니다. 미래에셋증권. 자, 매수 가격은요. 오늘 지수가 폭등이 안 해요. 그렇죠? 지금 밀리잖아요. 오늘 폭등 느낌이 없고 오늘 대부분 그냥 오늘 3,050 돌파할 것 같냐고 여러분이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저는 단호하게 아니요 라고 말씀을 드릴 겁니다. 왜냐면 오늘 돌파할 거였으면 아침서부터 갭상승 여기로 시작했을 거예요. 이미 벌써 여기를 돌파했을 건데 여기를 아침에 돌파하고 나서 3,050을 돌파했을 건데 오늘은 계속 여기서 놀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저점이 깨지나 안 깨지나 그것만 잘 지켜보면 되고 혹시나 3,050을 돌파하나 그냥 쳐다보면 되는데 저는 그냥 여기서 그냥 가만히 놀 것 같아요. 오늘 지수의 움직임은 그냥 별로 없이 요러고만 가만히 요러고 여기 내에서만. 그러니까 요 모양으로 계속 유지하지 않을까. 뭐 그러다가 조금 더 강하게 움직였다 그러면 아래 꼴이 생기면서 뭐 플러스는 바뀔 수도 있지만 요거를 오늘 당장은 돌파 못할 것 같고 돌파할 거면 이제 내일이라도 돌파를 해줘야 되는데 이번 주 내에서 안 움직이면요 지수 3,050 돌파하는 건 내년으로 넘겨야 됩니다. 이번 주밖에 안 남았어요. 다음 주 가면요 그냥 장 끝난 거예요. 사실 지금도 끝난 장입니다. 올해 장은 끝난 거예요. 근데 마지막 부시가 한번 막판에서 한번 들어보겠다고 지금 전일날 금요일 날에 부시 하나를 남겨놨죠. 그러니까 지금도 살짝 한 방울 물이 떨어지겠는데 저게 또 다시 물이 말라갖고 빨간색으로 바뀌면 마지막 불꽃이 한 번 정도 더 튈 수는 있는데 어렵다는 얘기예요. 결론은 어렵다는 얘기고 그렇다고 해서 지금 장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고 원래 그런 장입니다. 연말장은 원래 움직임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장에서는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그냥 뭐 배당주를 먹겠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이제 매매적인 관점을 세우든가 정말 배당을 먹으러 들어갈 건가 그거를 세우셔야 되고 그리고 지수가 만약에 이게 돌파가 되게 되면 증권주들 위치가 괜찮아요. 지난주에서도 제가 하나투자증권 얘는 좀 많이 올라갔습니다. 이거 한번 얘기했었죠. 얘기하자마자 튀었고 그다음에 SK증권 요것도 얘는 또 왜 갑자기 이래? 어쨌든 증권주 이것도 지난주에서 이것도 지금 뭐 싼 자리는 아닌데 괜찮다 그랬고 장기적으로 보게 되면 자, 신한수에서 얘기한 겁니다. 신한수를 그래서 여러분 봐야 돼. SK증권 제가 신한수에서 얘기했죠. SK증권 완전 바닥이기 때문에 내년이 됐든 내후년이 됐든 3년 안에서는 아주 급등을 할 수도 있다. 전 그랬어요. 3년 안에. 길게 봤을 때를 얘기한 건데 3년 안에. 3년 안에가 뭐야? 내년에서 저는 가능성은 내년을 보지만 길어도 3년 안에 10년 동안 빠졌던 종목이거든요. 완전 바닥에 있고 그리고 기관들이 열심히 삽니다. 수급을 봐봐요. 수급 봐봐요. 기관들이 거의 이거는 뭐 몰빵이죠. 얘네들은. 뭐 맨날 사요 이거. 왜 맨날 사겠어요? 내년에서 시장을 안 좋게 봤으면 얘네들이 이렇게 안 들어옵니다. 시장을 좋게 보고 증권주를 한번 휘날레를 치려고. 그래서 이렇게 모양이 만들어져 있는 애가 증권주, 그다음에 건설주, 철강주 이런 애들이 있는데 지금 이제 연말로 가면서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게 증권주 같아요. 왜냐면 맨날 사거든. 제가 이게 2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증권주가 움직일지 건설주가 움직일지 철강주가 움직일지 모르겠다. 근데 그중에서 내년에서도 그 안에서 움직일 수 있다. 순환매로 IT만 가지 않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12월 20일 날 이제 거의 연말장 다 다가와서 한 달, 2달 지나니까 맨날 삽니다. 기관 애들이 미쳤어요? 맨날 사요. 그렇다는 얘기는 뭐예요? 내년에서는 증권주들이 한번 휘날려 치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완전 바닥에 있고 그러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미래에셋증권은 지금 얘도 위치도 이러고 있고 그래서 오늘 시장이 좀 별로라서 이거를 뭐 강력하게 살 필요는 없는데 그래도 9,090원 요 정도는 그래도 사볼 만은 할 것 같아요. 아까 80원이었는데 9,090원 요 정도는 뭐 이렇게 뛰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밀릴 수 있습니다. 오늘 시장이 애매모호하게 움직여서 그러니까 막 급등이 안 하죠. 그래서 누르고 있기 때문에 이게 밀릴 수는 있지만 지난주 SK증권도 비슷하게 얘기했어요. 밀리면 뭐 하느라 더 사라. 왜냐면 차트가 이렇게 바닥에 있어요. 뭐가 겁납니까? 왜 미래에셋증권 뭐 적자 나가지고 회사 망할까 봐? 절대 그런 일 없어요. 한번 볼게요 그러면. 자 지금 재무제표를 이렇게 보게 되면요.
당기순이익 이때가 언제냐면 2018년도입니다. 2018년도, 19년도, 2020년도, 2021년도 계속 보면 실적들이 4,600억, 6,600억, 8,300억, 9,900억. 그러니까 전년 동기 3분기에서는 6,400억 했던 애들이 지금 당기순이익이 54%다 증가를 했어요. 많이 증가했죠. 그래서 올해는 3분기 실적이 지금 9,900억이 지금 달성이 돼 있는데 컨센서스를 보더라도 실적 주의는 좋아져요. 작년에는 매출액이 2조 4천억이고 올해가 2조 9천억. 근데 내년부터 내후년 다른 증권사들도 약간 영업이익치랑 그다음에 매출액이 조금 떨어집니다. 근데 이거는 그때 가봐야 하는 거예요. 이거는 예상이니까. 어쨌든 실적들은 적자가 아니고 다 흑자예요. 흑자 기업들이고 작년에 8,300억 했는데 올해는 1조 1천억 했고. 그러면 회사는 망한다 안 망한다? 절대 망할 일 없다. 그리고 배당도 매년 줬던 종목입니다. 작년에 200원 줬고요. 재작년에 260원 줬고 그다음에 그 전년도에 220원. 그러니까 계속 배당을 나왔던 회사라서 미래에셋증권 올해도 배당이 당연히 나올 거고요. 차트 위치는 완전 바닥에 있고. 그래서 990원에 그냥 건져놓고 떨어진다? 뭐가 걱정이에요. 더 사면 되지. 이 바닥에 있는 애들이 기관 애들이 이렇게 열심히 사들어오고 있는지 얘도 한번 수급 보겠습니다. 보면은 이런 식으로 열심히 사들어오는데 요즘에 외국인들이 많이 사네요. 어쨌든 기관들이 열심히 그동안 샀어요. 샀고 이 전에 보면 보이죠? 10월 달서부터 해서 빨갛게 기관들 열심히 사죠. 기타 금융도 열심히 들어오고. 그래서 수급이 좋기 때문에 90원 정도에서 건져놓고 더 떨어지면 더 사면 됩니다. 그러면은 갈 때가 되면 SK증권처럼 한번 이런 식으로 어디 갔어? SK증권처럼 이런 식으로 한 번씩은 왔다 갔다 한 다음에 진짜로 움직이는 거는 내년이 될 거예요. 그래서 올해는 천천히 워밍업 정도로 움직이다가 내년에서는 증권주들도 많이 움직일 수 있는 위치가 그렇잖아요. 완전 바닥주. 그래서 증권주 요즘에서 연속적으로 3개를 가지고 연속까지는 아니고 그래도 지난주에서 오늘까지 한 3개를 말씀을 드렸는데 위치 괜찮고 수급 괜찮고 배당도 줍니다. 그러니까 그런 종목들은 좀 싸게 한번 연말에서 보시는 것도 괜찮은 전략인 것 같아서 오늘은 미래에셋증권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네, 지난주 종목 리뷰와 함께 오늘의 표적 종목 미래에셋증권 만나고 왔습니다. 배당주 가지고 나오셨는데요. 지금 차트가 바닥이다, 수급이 좋다 말씀 주셨습니다. 밀리면 더 사라고 의견을 주셨고요. 내년에 증권주 많이 움직일 수 있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오늘 매수가는 9,090원으로 잡아주셨네요. 노란톡에서 자세한 이야기 나눌 수 있습니다. 문자번호 샵 0082번으로 이정수 3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노란톡 입장도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제 종목 상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전화번호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전병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상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상담 전화부터 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정수 전문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이노베이션요. 이노베이션? 예. SK이노베이션? 이노베이션. 예. SK이노베이션 매수가격하고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29만 원, 비중 50%요. 29만 원의 비중은 50%. 자, 지금 반등을 좀 줬는데 자,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반등을 줄 만큼 줬거든요, 지금. 예. 그래서 다시 밀릴 수 있어요, 이건. 그래요? 그럼요. 지금 62선 라인까지 반등 열심히 올라왔잖아요. 근데 밀려도 네. 버티란 얘기예요. 그래서 다시 밀리면은 다시 21만 원, 20만 원은 밀릴 수는 있는데 밀렸다가 다시 올라가면 그 다음에는 25만 원까지는 가능해 보입니다. 아, 그러면 지금 팔았다가 또 사면 어때요? 지금 팔면은 올라갈 수도 있어요. 팔면 지금 또 올라갈 팔잖아요. 수 있다고? 팔면은 25만 원 그냥 바로 도망가요. 그럼 그냥 놔둬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밀릴 수 있다라고 얘기한 거는 밀릴 수 있으니까 그렇게 얘기한 거고 팔란 얘기가 아니에요. 아, 네, 그래서 어차피 29만 원에 물린 거면은 최소한 못해도 손절을 하더라도 27만 원 쪽에 손절해야 억울하지가 않지 여기서 손절하는 건 아니다. 그래서 이거는 보유. 근데 지금 좀 많이 좀 올라왔었거든요. 근데 지금 쭉 빠지니까 또 다 저기 되잖아. 그래서 좀 그러니까 팔았다가 바닥에서 사야 많이 되나? 올라왔잖아요. 지금 바닥에서 거의 20% 예. 가까이 올라왔거든요. 예. 바닥에 20% 올라오니까 당연히 떨어지는 거죠. 정상이죠. 그래서 좀 팔았다가 살까 생각 중인데? 팔았는데 올라가도 괜찮겠어요? 그러면 팔아도 되고요. 아, 좀 20만 원까지. 이게 왜 그러냐면 예. 지금 얘는 정상적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이걸 비싸게 사서 지금 대응을 못 하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 매수 가격이 20만 원이거나 21만 원이다. 그럼 수익이 났죠, 지금?
그럼 저는 상담이 바뀌어져요. 수익 나셨네요. 지금 절반 정도를 팔고 조정받으면 네. 더 사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지금 물렸잖아요, 지금. 예.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요. 물린 전략은 손절보다는 버티는 전략이 지금은 유효합니다. 그럼 수익이 물리면 만약에 20만 원까지 수익이면 밀릴 수 지금 만약에 수익이다. 지금 매수 가격이 21만 원이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매도하세요. 절반 정도. 그러다가 또 저기 저 한번 사고. 그렇죠. 수익 났는데 뭘 갖고 있어요? 일단 절반 매도했다가 조정받은 수익 다시 그렇게 사야지. 많이 났었어요. 근데 지금 다 내려가네 또. 그렇죠. 이게 올라왔잖아요. 바닥이 20%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매수 가격이 안 좋아서 지금은 그 매매 전략을 쓸 수가 없으니까 지금은 그냥 버티는 방법밖에 없어요. 27만 원까지는 올라올 때까지는 손절보다는 계속 보유하시는 게 유리할 것 같고요. 제가 다 팔았거든요. 돈 엄청 빚지고. 그러니까 비싸게 사지 말고 그냥 싸게 샀었어야죠. 그러니까 싸게 돈을 엄청 많이 이거 진짜 빚고. 싸게 사는 자리는 10만 원입니다. SK증권, SK 이노베이션. 그럼 지금 밀리면 20만 원까지 밀릴 수 있어요? 21만 원 아니고 더 밀릴 수도 있죠. 20만 원까지요? 20만 원. 시장이 만약에 여의치 않고 더 빠지면 자 봐봐. 차트 길게 보면 이만큼 올라갔죠. 지금 조정받는 게 아직 절반 조정도 안 받았어요. 절반 조정 받으면 17만 5천 원인데 지수가 그렇게 빠질 것은 아니지만 만약에 내년 연초장으로 가는데 시장 한번 흔들기 시작하잖아요. 흔들고 움직인다 그러면 얘는 17만 5천 원까지도 열어놔야 됩니다. 이게 비정상이 아니고 바닥에서 올라온 만큼의 조정 비율인데 일단 허리를 뚝 자르면 거기는 일단은 찍고 내려가야 되는 자리고 거기서 더 빠지면 이제 오버해서 떨어지는 자리인데 요까지도 생각을 해야 돼요. 근데 그 자리는 만약에 1월 3일서부터 장이 열렸는데 갑자기 글로벌 악재가 터지면서 전 세계 증시가 빠지면 우리나라 시장 한번 빠지고 시작할 때 그러니까 쭉 뺐다가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도 있으니까 그럴 때에서 내려오는 목표치가 15만 원, 17만 원짜리예요. 지금 얘기가 아니에요. 나중에. 혹시 그렇게까지는 빠지지 않는지 예상을 한다는 거지요? 만약에 1월 연초장부터 정초부터 만약에 시장을 흔들고 시작하면 그렇게 된다는 얘기고 만약에 그렇게 흔들질 않고 양호하게 버티게 움직이면은 아까 얘기했던 21만 원, 20만 원짜리가 저점이 돼서 25만 원, 26만 원, 27만 원 올라간다는 얘기인데 이 모든 얘기가 시장이 중요하기 때문에 시장에 맞춰서 움직이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서 시장에 맞춰서 대응을 하려면 제일 중요한 게 또 매수 가격이 중요한데 매수 가격이 수익이 났으면은 여러 가지 작전을 쓸 수가 있거든요. 근데 매수 가격 자체가 불리하니까. 팔아도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매수 가격이 수익이면 뭐하러 갖고 있어요? 팔아야죠. 근데 지금 매수 가격이 불리하잖아요. 지금 적이랑 싸우는데 유리한 고지에서 지금 총을 겨누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입혀서 칼날을 목에다 대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손 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방법이 없어요, 지금은. 이해됐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버티는 게 맞는 거다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도와드렸고요. 자 다음 이번에는 문자 종목으로 가겠습니다. 자 선익시스템 매수 가격 29,680원에 비중은 15%. 지금 기관들이 최근에 고점에서 좀 파는 게 보이죠? 그래서 지금 밀린 건데요. 기관들이 여기 한 12월 9일서부터 좀 팔았네요. 한 6, 12, 14, 뭐 대충 한 16만 주 정도? 16만 주 정도로 지금 매도를 하면서 이렇게 떨어졌는데 다시 쟤네들이 사 들어오면 반등이 나올 건데요. 그때는 한 2만 5천 원까지는 무난한데 그 이상은 좀 두고 봐야 돼요. 뭐 메타버스 얘기가 또 다시 강하게 나오면서 또 다시 들어줄 건지. 일단 반등이 시작되면 22,500원 돌파가 되면 그때 다시 질문을 주시고 만약에 내년까지 그러니까 올해 안에서 돌파가 안 되면 내년에서는 추가 매수도 노려볼 수 있는데 1월 3일 정초서부터 덤비지 마세요. 1월 3일 날서부터 해서 정초부터 시장을 흔들고 갈 건지 상승을 시킬 건지 일단 그게 확실하게 나오고 나서 1월 첫째 주나 둘째 주 사이에 추가 매수를 그때 노리시는 게 안전해 보입니다. 지금은 그냥 보유 말씀드립니다. 자 이번에는 문자 종목으로 카카오 16만 8천 원의 비중은 80%. 그러니까 참 안타까운 게 이거를 바닥에서 얼마나 살 수 있는 기회가 많았습니까? 2017년도에서도 19,000원에서 그리고 그 이후에서도 2만 원대에서 그렇죠? 2019년도에서도 2만 원대에서 2020년도에서도 4만 원대, 5만 원대, 5만 5천 원대, 6만 원대, 6만 5천 원, 7만 원, 8만 원, 9만 원, 10만 원에서도 안 샀던 사람들이
하필이면 최꼭대기에서 샀단 말이에요. 그렇죠? 바닥에 살 수 있는 기회들이 몇 년 동안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최꼭대기에 산 이거는 그냥 얘네들이 올라와 줘야 돼요. 방법이 없어요. 어떤 분은 뭐 기업이 나쁘냐? 기업이 나쁘진 않죠. 나쁘지 않으니까 좋으니까 그동안 많이 올라왔고요. 그래서 그동안 뭐 카카오뱅크, 카카오게임 이제 상장 이슈 때문에 열심히 올라갔는데 지금은 그 호재들을 다 했기 때문에 이제 조정을 받아야죠. 그러면은 저점과 고점을 딱 잡고 세게 조정받으면 허리를 뚝 자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까지 밀려도 아주 정상이다. 그러니까 고점에서 산 게 왜 잘못된지 알겠죠? 정말 세게 조정받으면 이게 나빠서 조정받는 게 아니에요. 좋아서 조정받는. 왜냐면은 고점에서 쭉 다 팔고 쭉 빠지면은 많이 빠졌으니까 또 많이 올라가겠죠. 그래서 많이 빼야 돼요. 많이 빼야 또 많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런 관점을 보면 떨어지는 게 어떻게 보면 좋은 사람들이 있는데 고점에 물린 사람들은 그게 안 좋은 거고. 그래서 아무리 좋은 종목도 그러니까 지금으로서는 IT 쪽에서는 최고의 종목 중에 하나죠. 카카오. 단 매수 가격을 비싸게 사지 않았을 때. 그래서 이거는 뭐 방법이 없어요. 비중이 80%고 회사가 나쁘거나 전망이 나쁘면은 이거를 뭐 지금이라도 손절하세요 그럴 텐데 얘는 정상적으로 많이 올라갔고 그거에 따른 조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10만 원까지는 견뎌보시라. 그래서 10만 원에서 8만 원까지는 3825 조정의 폭 안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10만 원에서 지지할 수 있고 8만 원에 지지할 수도 있는데 그까지 내려가면 이제 더 이상 안 내려가 다시 반등 시도가 나올 겁니다. 그럼 반등 시도가 나오면 또 시간이 또 오래 걸리겠죠. 뭐 다시 14만 원까지 가는 거는 눈에 보이는데 다시 16만 8천 원까지 올라가려면 내년장이 폭등이 나와야 돼요. 지수가 4,000, 뭐 4,500 이렇게 가면은 나오겠는데 글쎄요. 내년장에서 그렇게 갈라나? 일단은 내년장은 그냥 종목장은 좋을 텐데 지수장은 또 모르겠어요. 지수장이 안 나올 수도 있고 올해처럼 계속 지수는 그대로 있는데 종목들만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나오면은 16만 8천 원까지는 좀 시간이 좀 너무너무 오래 걸리지 않을까. 그래서 이거는 그냥 방법은 없다. 그러니까 이 좋은 종목을 비싸게 해서 안 사면 됐는데 비싸게 산 게 가장 그게 지금 아킬레스건이 돼버렸습니다. 일단 보유하시고 14만 원 쪽으로 올라오면 다시 질문 주시면은 그때 다시 한 번 더 점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솔루스 첨단 소재 문자 종목입니다. 솔루스 첨단 소재도 많이 올라갔죠. 5만 5천 원에 그래도 이분은 수익이시네. 비중은 20%. 21선 이탈했을 때에서 좀 차익 실현을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니까 뭔가의 추세 상승을 하죠. 추세 상승을 한 상태에서 뭔가의 이평선들, 21선 지지가 깨지면 일부 3분의 1이든 절반이든 좀 차익 실현을 하고 그리고 지금 60일 라인을 깨질 때에서도 일부를 좀 차익 실현을 하면서 그리고 여기를 지지를 하고 조정을 거의 마무리를 하면 그러면 그때서는 추가 매수도 다시 가능한데 하나도 안 팔았다면 그냥 갖고 있으세요. 갖고 있다가 다시 9만 원에서 10만 원 사이로 올라오면 그때서 좀 비중을 줄이시면 되겠습니다. 아직 차트의 힘은 남아 있고요.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많이 올라간 거에 따른 그냥 눌림목 조정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게 한 달쯤 지금 조정받는 것은 올라간 기간이 길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번에 유튜브 상담으로 가서 M게임 12,000원의 비중 15%. 자, 지금 게임주들이 또 급등이 나와요. 얘는 이렇게 약간 확산식인데 이 채널이 보입니까? 이렇게 보면은 이 채널대로 움직이죠. 근데 12,000원대가 되게 애매한 자리죠. 그러니까 여기는 매매하는 자리. 그러니까 상승하고 눌림목 조정받고 여기서 튀면 지금서부터 분할 매도 하시면 돼요. 지금보다 조금 더 올라오면 12,000원 자리니까 12,500원, 13,000원 여기 사이에선 절반을 팔고 나머지는 거래량 보면서 어쨌든 13,000원 전에선 절반을 팔 수 있고 나머지는 14,000원, 15,000원까지도 노려볼 수는 있습니다. 지수가 별로 그렇게 강하지 않으니까 뭐 폭등까지는 아니어도 차트 모양과 거래량 패턴과 나쁘진 않아요. 어쨌든 좋습니다. 뭐 점수도 나쁘지 않습니다. 80점 이상 줄 수 있는 종목이니까 괜찮을 것 같아요. 일단 수익 날 때 일부를 팔면서 욕심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전화 연결로 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팬입니다. 아유, 네, 감사합니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셔서 전화 주셨을까요? 예, 카카오뱅크. 카카오뱅크. 네. 매수 가격하고 비중은요? 72,200원에 50%요. 72,200원에 50%. 네.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요? 제가 너무 많은 액수라서요. 그러니까 비중이 좀 센 게 조금 네네. 그게 아마 제일 불안하실 것 같은데 네. 카카오뱅크 저도 카카오뱅크가 주는 아닌데 카카오뱅크 쓰고는 있어요. 네. 그리고 많이들 쓰고 있을 거고 그리고 시가총액이 지금 30조의 종목이고 뭐 망할 일은 없을 거고요. 네. 그래서 얘도 갈 때가 되면 위로 다시 갈 겁니다. 그래서 그 매수 가격 이상으로는 들어줄 것 같은데 올해는 그냥 포기하시고 내년부터 내년부터 수익으로 바뀔 수 있으니까 그냥 갖고 원금 가시면 돼요. 이상은 가겠어요? 네, 원금 이상을 갈 것 같아요. 네. 근데 또 이거 매도를 잘해야 되잖아요. 제가 완전 초보라서요. 그때는 수익이 날 때는 다시 아주 불이 나도록 전화를 계속 하시면 됩니다. 네. 그쵸? 네네. 네, 팔지 말고 버티세요. 차트 모양 보면은 이게 신규주로 이렇게 올라갔다 쭉 떨어졌다 지금 이중바닥형 비슷하게 만들어 놓고 있는데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지금 사사서 들어오고 있는데 내년에서는 다시 땡겨 올릴 것 같거든요, 느낌이. 네. 그러니까 수익이 날 때 뭐 어떻게든 간에 계속 전화하다 보면 걸리겠죠, 그렇죠? 네. 그때 상담 전화가 잘안 받으시면 됩니다. 네, 알았습니다. 네, 이렇게. 그럼 수익이 날 때는 전량을 다 매도해 볼까요? 그러니까 전화를 먼저 주시라고 팔지 말고. 전화. 예,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자, 다음 이번에도 전화 연결입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정선 변호사입니다. 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현대이아를 98,000원에 샀습니다. 현대위아 자동차 부품주 98,000원. 네. 매수 가격은 98,000원. 비중은요? 한 10% 정도 되는데 지금이라도 팔아야 되는 건지 놔둬도 되는 건지 알 수가 없네요. 일단은 놔둬도 되는데요. 네. 놔둬도 되는데 추가 매수는 내년에 잡으세요. 내년으로. 내년 해봤자 이제 일주일 조금 열흘도 안 남았을 거야 이제. 네. 그러니까 내년에서 추가 매수 잡으시고 차트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차트를 보면 네. 차트 현대위아 같은 경우는 제가 예전에서도 여기서 한번 추천했었던 이유가 다른 부품주들 자동차 섹터에 있는 종목들에 비해서는 상당히 관계 없어요. 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지금 자리도 자리가 괜찮아서 내년에서는 10만 원 다시 올라올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추가 매수 근데 지금 잡아봤자 어차피 안 움직이니까 지수가 안 움직이는데 자동차도 안 움직이고 그럴 때는 가만히 있다가 내년에서 자동차가 다시 움직일 때 추가 매수 하시면 되고 네. 일단은 매수 가격으로 올라올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된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다음 이번에는 문자 종목으로 하겠습니다. 자 바디텍 매드 21,300원에 50%. 한참 전에 이제 이거를 물렸다가 지금 뭐 코로나 이슈 때문에 다시 반등을 줬다가 다시 밀려갖고 좀 걱정이 심하실 것 같은데 자 수급을 한번 볼게요. 누가 샀나? 거래는 실렸는데 그렇게 뭐 누가 많이 들어오거나 그러지는 않았네요. 그러면은 일단 아직 차트는 훼손된 게 없어요. 저점이 깨지거나 그러면 밑으로 3,000% 떨어질 텐데 아직 저점이 깨지거나 그런 건 아니고 계속 여기를 이제 돌파 시도로 나오는 거니까 일단은 보유하시고요. 비중이 많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수익이 나면 비중을 많이 터셔갖고 비중을 많이 낮춰놓으세요. 그렇게 해서 그때는 전화 상담으로 다시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보유하시고 수익이 나면 비중을 좀 많이 터셔라 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문자 종목입니다. 자, 신한지주 37,000원에 비중은 15%. 뭐 4만 원까지는 괜찮을 것 같네요. 4만 원 올 때 다시 질문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신한금융투자 신한지주 시가총액 19조짜리 종목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차트 모양도 괜찮고 수급이 조금 더 들어왔으면 좋겠는데 외국인들이 좀 더 샀으면 좋겠는데 그 부분이 조금 아쉬워서 그렇지 4만 원까지는 괜찮아 보이니까 보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전반전 마무리를 하고 잠시 시황 점검하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목 상담 진행 중인데요. 노란톡에서 자세한 이야기 나눌 수 있습니다. 문자번호 샵 0082번으로 이정수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노란톡 입장도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상담 신청 못하신 분들은요. 전화번호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전병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표도 종목 미래에셋증권 흐름 좀 살펴보겠습니다. 배당주를 가지고 나오셨는데요. 차트가 바닥이고 수급이 좋다 말씀 주셨습니다. 매수가는 9,090원 잡아주셨는데 지금은 0.55% 하락한 9,100원에 거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을 좀 살펴보면요. 오늘은 하락하는 종목이 상승하는 종목보다 2배 가까이 많은 상황이고요.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개인의 수급이 들어와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로나19 관련 일부 바이오주, 게임주 등의 강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수를 좀 살펴보면 현재 코스피 지수 0.84% 하락한 2,992포인트 나타내고 있고요. 코스닥은 0.13% 상승한 1,002포인트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세한 시장 상황은 위원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뭐 IT 부품주들도 뭐 동지 세미케이를 비롯해서 몇몇 종목들은 강하게 움직이는 애들이 보이기는 하는데 그 EUV 이슈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후성도 움직임이 괜찮네요. 몇몇 종목들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저 후성도 많이 빠져서 그렇죠, 뭐. 근데 이렇게 많이 올라갔던 종목이 무너지면은 시장의 위험 신호인데 무너지진 않아요. 거래도 마르고 그리고 기업 외국인들이 여전히 물려서 갖고 있는 거. 그러니까 요런 모양만 봐도 그리고 LX 세미콘이라든지 강하게 떠 있는 종목들이 무너지질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마이크론도 마찬가지고 안 무너져요. 주성 엔지니어링 안 무너지죠. 하락장으로 내려갈 자리에서는 원래는 딱 지금서부터 무너지기 시작하거든요. 지금부터 무너져서 1월 장엔 더 무너지고 2월 달까지도 무너지고 아주 개인 투자자들이 얼굴이 시퍼래질 때까지 계속 무너지면서 그러니까 지금서부터 사도 마이너스 50%를 찍게끔 만들어버리네. 그러니까 오늘 1억을 오늘 세팅을 해가고 오늘 들어가잖아요. 그럼 2월 달 되면 마이너스 50% 돼버리네. 그런 상황이 이제 하락장이 들어가는 그 상황에서 나오는 건데 종목들이 안 무너진다는 얘기는 이게 다시 1월, 2월, 3월이 하락장이 아니고 다시 올리겠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얘네들을 사는 애들은 대부분 기업 외국인들이 사는 게 주체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무너져도 개인들이 이미 개인 투자자들 다 팔았단 말이에요. 없어요, 주식이. 기업 외국인들이 많이 사서 갖고 있기 때문에 아까 증권주도 마찬가지고 개인 투자자들 증권주한테는 굉장히 그 치를 떨 정도로 10년 동안 빠졌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이 증권주를 안 봐요. 그래서 바닥에 있는 애들이 좋다라는 얘기를 한 번 더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지금 시장이 무너지는 게 아니고 그냥 어제 그저께 올라갔던 부분들을 그대로 그냥 그렇게 박스권 내에서 움직이는 정도니까 시장은 별거 없어요. 시장은 별거 없고 종목들도 크게 무너지거나 급락하거나 그런 건 없고요. 그나마 뭐 게임주들 썬데이 토즈 뭐 급등하는 거랑 카카오 게임주 올라가는 거랑 SNK 뭐 상한가가 있는 거랑 에토소프트 4% 올라간 거랑 동시세미켄 13% 올라간 거랑 등등 뭐 일부 종목들은 뭐 호재에 맞춰가지고 움직이는 거 뭐 그런 거 정도만 있고 뭐 종목들이 무너지거나 급락하거나 뭐 특별하게 뭐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뭐 로봇 관련주들은 아침에 강했다가 오늘은 죄다 밀렸는데 많이 올라가서 그렇죠 뭐.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서 로봇 관련주 이미 지난주 월요일서부터 얘기를 했었고 수요일쯤에서는 신한수에서는 공략 가능하다 얘기했는데 목요일 날에 상한가 들어가 급등 나올 때 뭐라 그랬어요? 사는 게 아니고 팔아야 된다 얘기했죠. 그러니까 목요일 날 올라갈 때 팔거나 금요일 날까지도 강했었는데 팔았다면 오늘 흔들리는 거에 당황하지 않겠죠. 그런 식으로 매매 대응을 하시는 분들은 매매 대응 계속 하시면 되고 하여튼 별거 없네요. 뭐 시장이 뭐 무너지거나 급락하거나 그런 게 있으면은 여러분들 조심해야 됩니다를 얘기할 텐데 그냥 평온한 시장입니다. 종목별로 몇몇 급등하는 거 부러워하지 말고요. 어차피 이 시장은 재판돼야 돼요. 다시 만들어지고 다시 움직이는 건 1월 달서부터 만들어질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냥 잠잠해지면 점점 이제 고요해지고 잠잠해지는 원래 연말장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월요일 날이 그렇다면 이제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가면 정말 쥐죽인 듯이 조용할 수도 있어요. 그러다 배당락일 날 잠깐 흔들릴 수가 있고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플랜을 가지고 오늘 지수 무너지지도 않는데 겁내지 말고 그냥 편안하게 가고 있다가 뭐 썬데이 토즈처럼 급등이 나오거나 차트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썬데이 토즈 제가 이거 차트가 바닥에 있어서 내년에서 한번 강하게 움직일 것 같다 그랬죠. 차트를 보면 이게 바닥에 있어서 그런 거예요. 쭉 바닥에 있잖아요. 바닥에 있으니까 이게 튀는 겁니다. 이게 지금 이쪽에 고점에 있는데 튄다 그러면은 조금 그런데 바닥에 있는 게 지금 튀는 거니까 이거는 그럴 수 있어요. 기업 외국인들이 많이 물려있던 종목이고 바닥에서 이렇게 튀는 거고
그러니까 내년에서는 이런 식의 있는 종목들이 많이 태어날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준비를 해야 돼요, 지금서부터는. 그래서 지금은 막 급등하는 거 쫓아갈 생각하지 말고요. 내년 1월 장서부터 해서 뭘 가지고 승부를 걸 건가. 그거를 고민을 하면서 이번 주는 그렇게 잔잔하게 가면 될 것 같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전화 연결로 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정수 전문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어떤 종목이 궁금하신가요? 네, NC 소프트. NC 소프트 네, 72만 5천 원에 15%요. 72만 5천 원의 비중은 15%시고 그래요. 자, 게임주. 자,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차트를 보니까 저는 사실 이게 앞전에서 너무 많이 올라가서 이제는 요때에서 이거 한번 무너질 거다 그랬는데 진짜 무너졌어요. 무너지고 나서 반등 주고 저는 계속 또 빠질 걸로 예상을 했었던 종목인데 제가 여기에서 좋은 얘기로 바꿨습니다. 그 이유는 게임주들이 과거에서는 과금 유도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얘네들이 이제 성장을 해왔던, 그러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 과금 유도를 했었었는데 지금은 이제 P2E 서비스라고 게임을 하면서 가상화폐를 캐는 거예요. 그래서 거래소에서 진짜로 돈을 바꿀 수 있는, 그래서 P2E 서비스랑 메타버스, NFT 뭐 이런 이제 이슈를 가지고 얘네들이 뭐 캐릭터를 뭐 NFT를 부착해서 팔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이제 또 다른 사업 모델을 지금 만들었기 때문에 다시 게임주들은 다시 새 생명이 다시 들어간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거를 다시 좋은 쪽으로 지금 보고 있어서 이건 75만 원 올 때 다시 질문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괜찮습니다. 네, 수익으로 낼 수 얼마요? 있다는 얘기예요. 아셨죠? 그래서 이거는 75만 원 오면 다시 질문 주시면 되고 그 75만 원까지 올해 안에는 어려울 수 있어요. 내년에는 움직일 거니까 그냥 보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자, 이번에는 문자 종목으로 가겠습니다. 하나기술. 거래량이 없는 그냥 박스권 매매 패턴인 것 같은데 7만 원 꽤 물렸네요. 이거는 손실이 마이너스 27%면 일단 버티세요. 버티시고 거래가 없기 때문에 추가 매수는 지금 무의미한데 내년에서 요 바닥이 이게 삼중 바닥이 돼서 거래가 실리고 내년에 이렇게 뛰어오르면 그때는 추가 매수도 가능하겠습니다. 그래서 7만 원까지 단번에 뭐 오를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6만 원에 올라오면은 그때 질문을 주시고 7만 원도 가능성은 있는데 일단 먼저 6만 원 올 때 체크를 먼저 하시고 올해는 추가 매수는 할 생각하지 말고 내년에 그래봤자 2주 안 남았으니까 2주 뒤에 추가 매수를 노리시면 되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번에는 문자 종목으로 초록뱀 미디어. 자, 초록뱀 미디어 한번 고점을 주고 밀리는 중인데 거래가 없죠. 많이 올라와서 그래요. 많이 올라와서 다시 62선 쪽으로 테스트를 하려고 내려간 것 같은데 떨어지는 이 음봉의 모양이 일단 너무 세네요. 이렇게 밀리면은 이전에 있었던 이렇게 하락 N자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그래서 저점이 깨지면 이쪽까지도 밀릴 수 있음을 알고 대응을 해야 됩니다. 매수 가격은 38,070원이면 3,870원이면 팔라고 하는 자리에서 사셨네. 거꾸로 사셨네. 이거는 여기에서 공략했던 사람들이 여기서 팔아야 될 종목을 거꾸로 사신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서도 여기서 공략했죠. 공략하자마자 수익 날 때에서도 팔라 그랬는데 거꾸로 사서 이거는 대응하기 어렵겠네요. 아마 방송 안 보시는 분인 것 같아요. 방송을 봤으면은 여기서 살 일은 없을 거고. 팔아야 될 종목 거꾸로 샀기 때문에 이거는 저점 라인이 이탈이 되면은 더 떨어질 수 있으니까 추가 매수 타이밍을 함부로 잡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최악의 경우는 이렇게 하락 N자고 최상의 경우는 한 3,100원 정도의 지지, 62선. 3,100원 정도의 지지를 보고 추가 매수는 안 돼요, 여기서는. 그냥 지지가 되는 거 보고 그냥 내년까지 넘기셔야 됩니다. 최악의 경우 추가 매수를 2,500원, 2,700원에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관망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은 공개 방송이 없습니다. 대신에 신의 한 수에서 있을 예정이니까 그때 여러분들 시청하시면 되겠고요. 전 내일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점 매매 정수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장 마감 시간에 신의 한 수도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란톡에서 자세한 이야기 나눌 수 있습니다. 문자번호 샵 0082번으로 이정수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노란톡 입장도 도와드리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일대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산업 중에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내일 다시 찾아올게요.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